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현재 9월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분들께서는 삭발까지 단행하는 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이란 주변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단독 결정으로 풀이가 되겠죠. 즉, 여당과 국민의 의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아예 야당과는 타협과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의사도 없죠.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본다면 새만금 과연 이대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예산이 삭감된 채 25년까지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LS그룹의 새만금 투자 선포식에 참여하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1년 만에 6조 6천억 원이라는 투자 결실을 맺으면서 전북도와 새만금과 이해관계를 맺은 기업과 새만금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성열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요.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무려 75% 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그리고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한 새만금 기본 계획을 25년까지 마무리할 동안 사실상 예산 투입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전면 중단 우려가 고조되면서, 당연히 이 급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전북도와 전북도민, 새만금 투자자분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현재 심정을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사실 이번 정부의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남자분들 좋아하는 무협지에 나오는 싸울 때마다 목숨이 간당간당 하던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기원을 얻어 최강의 고수로 변신하는 환골탈태급 사건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박 호재인 것인데요. 배후 산업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동부가 물류기지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개발 방향이 변경이 되었지만, 이 재생에너지 분야는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면에서는 탈락. 당장 민간 투자에 대거 투자가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2차 전지는 실제 생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첨단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도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이었기에 해당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만금도 동반 성장은 당연한 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만금은 이제 정말 비상할 일만 남았다,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해당 지역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포항은 5만 7천 명, 울산은 7만 명, 청주가 14만 5천 명, 그리고 새만금은 무려 20만 1천 명으로 특화단지 지정 지역 중 가장 독보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횡했던 새만금에 공장이 세워지고 고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와 소득, 그리고 세수 등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새만금 배후 지역의 지역 경제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란 것이죠.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기업과 인구의 증가만큼 확실한 카드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하지만 배터리 밸류 체인을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하면서 특히 새만금은 지방 소멸이나 지역 경제 침체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만개발 그리고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시설 부족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만 2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지역 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되십니까? 게다가 2차 전지 유치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더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이 있으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 새만금 TV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감탄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셨냐면 예산은 부족하고 표를 의식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의 SOC 사업부터 진행해 보려는 것이다. 왜? 내년은 총선이기 때문이다. 총선은 한 표라도 부족하면 지는 것이지만 대선은 그 한 표가 모두 득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와, 소름 돋죠? 전북 새만금 아무리 개발시켜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상도 쪽,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40배인가 늘렸다는 보도 자료 타이틀을 본 것 같은데 그쪽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인지 그랬더니 어느 분께서 27년 3월달이라고 계산을 해 주신 것을 봤는데요. 새만금 기본 계획이 25년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26년이겠죠. 그러면 26년 연말에 확정이 되면서 새만금 관련 예산안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겠죠. 특히나 예산 삭감으로 더딘 새만금 개발이 이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이 되면 새만금 이제 본격 시작이라는 식의 호의적인 보도들이 주를 이루겠죠. 그리고 슬슬 연말이나 연초부터 공사가 본격화 될 텐데요. 그리고 짜잔! 27년 연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호의적인 전북도의 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부족한 예산은 총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유리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총선 승리 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맞춰 새만금 예산 투입 시나리오를 그렸다면 이번 정부의 기획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겠죠. 새만금이 배터리 소재 산업의 낙점을 받은 이유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과 소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운 곳이면 좋겠죠. 또한 새만금은 넓은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강력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항만이 완성이 되면 니켈과 리튬 등 주요 원료의 수입이 수월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하며 그리고 전구체 등 만들어진 소재를 포항과 청주 등 생산 거점 지역으로 빠르게 육상 운송이 가능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대거 새만금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특히나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반도체는 중량이 가벼워 필요한 경우 항공 운송을 통해 빠른 운송이 가능하지만 배터리는 중량 자체가 무거워 비행기보다는 해상과 육상 운송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의 97%가 항만에서 처리가 되고 육상 물류량의 80% 이상이 도로가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물류가 중요한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정부가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안이 나올 텐데요. 새만금 관련 예산 국회에서 얼마나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고속도로는 1191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각각 삭감안이 나온 상태죠. 개인적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는 사실 예산 증액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새만금 신항만과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기업들의 이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항만과 고속도로 설치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허물이 있다 치더라도 본인 사람이면 주변에서 난리를 쳐도 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만금에 들어온 2차전지 기업들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 기업에 피해가 가도록 방치를 할까요?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투입은 힘들더라도 최소한 이 2차전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투입함으로써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서 새만금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전용기에서 새만금 보고를 받고 기업을 바글거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빈 땅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어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고 하고 나서 1년 뒤 새만금은 2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6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향후 20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첨단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전진 기지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은 2차 전지 밸류 체인 중 소재 및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지적 단지입니다. 즉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완성시킨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단한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현재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의 하나입니다. 즉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새만금의 성장은 이제 한 배를 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만금을 홀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서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 카드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정부에서도 자제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비록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멈추거나 지연될 것은 불가피해 보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만이라도 집행이 된다면 사실 새만금은
큰 데미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전지 기업들의 입주는 결국 배후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살아나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만 건재한다면 새만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 사업 기간만 조금 더 늘어날 뿐이죠. 새만금은 계속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만금 배후 지역 토지 투자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토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